안녕하세요. 쉽고 빠른 세무 꿀팁을 전해드리는 세무사 절세왕 조절세입니다. 요즘 이자율이 많이 올라 적금에 가입하시거나 배당주에 투자해서 연말에 배당소득을 받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21년 기준 연간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무려 18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오늘은 이자와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따라오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알아보고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금융소득이란 이자와 배당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이자소득이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 또는 국채, 공채 등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이 해당되고, 배당소득이란 주식이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국내 비주식형 ETF 매매 차익 등이 해당돼요. 여기서 ETF 매매 차익이 왜 배당소득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ETF는 펀드고 주식처럼 거래가 된다고 해도 펀드인 ETF에 대해 배당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과세 형평에 맞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되고 있어요.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 14조에 따라 15.4%를 원천 징수하고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데요. 분리과세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금융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 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해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란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인 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고 누진세율을 적용해서 종합과세하는 제도를 말해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타 소득이 있으셨던 분들은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해서 더 큰 누진세율로 적용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인데요. 2023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2022년보다 1.49% 인상된 연 7.09%예요. 먼저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아셔야 할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료 부과 방법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가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란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등을 말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자격이 유지될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로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어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서로 다른데요.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 금융소득과 같은 다른 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2천만 원을 공제하고 2천만 원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요.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직장과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는 것과 달리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셔야 해요. 예를 들면 근로자가 연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추가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매월 66,640원이에요. 2천만 원을 초과한 1천만 원에 대해 추가 건강보험료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1천만 원에서 12개월을 나눈 뒤 7.09%를 곱한 금액인 59,080원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금액인 거죠.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면 부과되기 때문에 최근 N잡으로 부수입이 늘어나는 직장인의 경우 주의하셔야 해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금융소득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기준이 더 엄격해요. 지역가입자는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되면 공제되는 금액 없이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보다 부과되는 금액이 더 크죠. 2020년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인해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2천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강화되었는데요. 불과 2년 만에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336만 원 초과로 강화한다는 뉴스가 나왔다가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하자 보건복지부는 그런 적 없다고 해명 보도를 하는 논란도 있었죠. 2025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금융소득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강화되는 계획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를 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게 관리하셔야 해요. 그럼 지금부터 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줄여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절세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비과세되는 금융소득과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건강보험료에서는 비과세 금융소득만 소득으로 반영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절세하는 첫 번째 방법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ISA 계좌란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의 약자로 하나의 계좌에서 예금과 펀드, ETF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이 계좌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고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예요. 15세 이상부터 가입이 가능하고 한 명당 한 개의 계좌만 개설이 가능해요. 단, 직전 연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분만 가입이 가능해요.
연간 최대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2천만 원까지 납입하지 않는 경우 납입 한도가 2월 가능하고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요. ISA 계좌 가입의 장점은 바로 세제 혜택인데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 금액인 200만 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을 뿐 아니라 200만 원의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 세율로 원천 징수하고 분리 과세로 납세 의무가 종결돼요. 기존 금융소득 원천 징수 세율인 15.4%보다 훨씬 낮은 세율이기 때문에 엄청난 혜택이죠. 또 하나 ISA 계좌에 숨겨진 큰 장점은 바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해서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금융상품 A에 대한 투자 또는 배당,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고 금융상품 B에 대한 투자 손실이 1천만 원일 경우 금융상품 A의 이익 2천만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일반 계좌와 달리 ISA 계좌는 금융상품 A의 이익금 2천만 원에서 금융상품 B 투자 손실액 1천만 원을 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돼요. 정확히는 그 중에서 200만 원은 비과세 받고 8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는 셈이죠. 주식 투자를 잘 못하는 분들은 손익이 통산되니까 ISA 계좌를 이용해서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참고로 ISA 계좌도 단점이 없는 것은 아닌데요. 3년간 계좌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증도해지 시 받았던 세금 혜택을 전부 뱉어내야 돼요. 두 번째는 금융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에요. 배우자나 자녀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해서 분산하는 것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개인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 여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고소득자 한 명에게 소득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소득 구간이 낮은 가족 명의로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법이에요. 가족 간 증여의 경우 10년 동안 일정 금액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는 6억, 성인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자인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합법적으로 활용하면서 가족들에게 골고루 금융소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방법은 금융소득의 수입 시기 조정하기예요. 예를 들어 적금의 만기일자를 조정하고 시기를 나눠서 한 해 발생되는 금융소득을 분산하는 것이에요. 연도가 다르면 금융소득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정기예금은 만기일의 이자소득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목돈을 장기간 가입할 경우 이자를 만기일에 한 번에 지급받는 것보다 월지급 방식으로 선택해서 이자소득을 분산시키는 게 좋아요. 2천만 원에서 1억만 초과하더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해서 관리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을 통해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많이 나오실 분들은 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노하우를 배우셨어요. 금융소득으로 2천만 원이 초과돼서 이 내용을 저도 활용하는 날이 오길 바라면서 열심히 절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어려운 세무 지식을 핵심만 쉽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는 다양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돈 버는 세무 상식을 놓치지 마세요.